최근 동양인과 서양인의 발육 상태가 왜 다른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어 큰 화제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번 논문을 통해 아마 확실하게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해당 논문을 둘러싸고 많은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 자료를 짧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첫째로 이는 한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서양인들은 실제적으로는 한국인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를 한 살로 치는데 비해서 서양인들은 태어나면 0살로 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사람 17살과 서양인 17살이 만나면 실제로는 서양인은 한국 나이로는 18살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달에 따라서 보통은 1년 반 이상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둘째로 서양인은 단백질 섭취가 많습니다. 동양인들 중에서 육류를 가장 많이 먹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도 항상 양파를 먹고 차를 마시며 채식을 곁들여서 하는데, 서양인들의 주식은 고기나 빵 종류와 우유 등의 고단백 식품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30대까지는 서양 사람들은 많이 늙어 보이는 현상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는 동양인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나이가 30대 이후에는 한국의 30대와 비슷해 보이거나 오히려 젊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되면 오히려 한국 사람 등의 동양인보다 젊어 보입니다. 그것은 식생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셋째로 발육의 차이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양인들은 고단백 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발육이 상당히 빠릅니다. 체격도 클 뿐 아니라 약 15세만 되어도 우리나라 18세가량의 청소년과 비슷한 체격이나 몸매가 됩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 때부터 운동선수를 준비하던 아이들이 해외로 경기를 나가게 되면 나이는 같지만 전혀 다른 체격에 압도적으로 경기에서 밀리곤 합니다. 넷째로 직사광선의 차이입니다. 동양보다는 문화가 빨리 발달해서 공업이 빨리 발달한 서양 쪽이 대기오염도가 심하고 오존층 파괴가 큽니다. 그리하여 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해 직사광선의 피해가 크고 피부암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피부의 노화 현상이나 피부 자극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젊은이들은 주근깨가 많거나 피부에 탄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여러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실제로 보면 주근깨가 아주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처럼 서양인은 동양인과는 확연한 발육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서양에서도 강합니다. 특히 만 나이를 쓰지 않는 한국에서 그 점을 두드러지게 느끼는데요. 한국인은 성장이 느리고 발육 속도가 낮다는 인식을 없애줄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생겼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다니던 인기 유명 부부 유튜버가 한국을 방문한 것인데요. 해당 부부 유튜버는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경험을 쌓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양한 나라로 함께 여행을 다녀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두 사람의 고향인 미국에서 낳고 전 세계로 함께 여행 다녀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부부 유튜버는 아시아권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한국에 먼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 속 무술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지나가던 한국 초등학생을 보고 나서 이제 아이는 무조건 한국에서 키워야겠다고 말하며 한국에 와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밝혀 보는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해당 영상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에서의 3일차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유명 명소인 남산타워 밑에서 식사를 하는 중인데요. 한국인들의 음식은 대부분 제 입맛에 잘 맞습니다. 특히 한 음식점에서 아주 다양한 음식을 팝니다. 전혀 색다른 요리들을 함께 파는데 불고기, 찌개, 오므라이스, 덮밥 등 많은 요리들로 선택의 폭이 넓어 고르는데 한참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찌개를 먹었는데 매콤하면서 달달한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오늘 마침 남산타워 바로 밑에서 한국의 전통 무술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인들의 전통 무술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또 남산타워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거나 걸어서 올라가거나 심지어는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노래가 나오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오후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케이블카입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높게 오래 올라가고 있고 정말 노래가 나옵니다. 심심하긴 하지만 꽤나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습은 한국의 전통 무술 시범인데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저런 걸 들고 싸웠다는 것도 신기한데 아직도 저렇게 역사적으로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남산타워를 즐기며 등산까지 마친 부분은 타워를 올라가 보려는데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카메라를 끄기로 합니다. 그렇게 잠시 후 타워 관람을 마치고 내려온 뒤 집으로 향하려는데 내려가는 길이 많아 방향을 못 잡고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내려가는 길을 물어보던 중 한 청년을 붙잡고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해당 청년이 한국의 초등학생이라는 점에 매우 놀라며 갑자기 카메라를 다시 켜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국인 한 명과 말을 나눴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보통 한국인들은 서양인보다 성장 속도가 늦고 많이 어려 보인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인식이 방금 다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타워 관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집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이니 수월하겠다 싶어 걸어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너무 많았어요. 주차장이라고 써 있는 곳도 많고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영어가 될 법한 청년을 붙잡고 질문을 했어요. 저녁에 간단하게 맥주를 한 잔 마시러 가려고 지도로 저희가 가려는 술집을 가리키며 혹시 가는 길을 아냐고 물어보니 어느 정도 능숙하게 영어로 설명하며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쉽게 잘 설명해준 덕에 저희 한 번에 이해가 갔고 심지어 갓길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려줬어요. 저희 고마운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괜찮으면 맥주를 한 잔 사겠다고 했는데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라고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래 저희 둘 다 입을 다물질 못했어요. 저흰 분명 청년인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한 건데 도대체 한국 초등학생 나이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고 덩치가 커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키도 크고 어깨가 넓은 게 절대 초등학생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믿기질 않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 청년들이 정말 어려 보이고 뭔가 귀여운 구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초등학생일 수도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키나 덩치가 크던데 이제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체격 차이에 대한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고 저희가 아이를 낳더라도 비교되지 않는다면 아이는 꼭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곳이에요. 후에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인 아이들과 미국 아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어떤 한국 아이들은 미국인들보다 키도 크고 어깨도 더 넓었어요. 아마 아이들의 발육은 식습관과 관련이 크다는데 영상에서도 말했듯 요즘 한국이 매우 살기 좋아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아니 한국 아이들의 발육이 그렇게나 좋다고요? 제가 얼마 전 한국에 갔을 땐 여전히 왜소하고 아기 같아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좀 크긴 하더군요. 맞아요. 저도 한국으로 여행 갔을 때 많이 느꼈어요. 한국 학생들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교복을 입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렇다 쳐도 여자아이들은 정말 성인 같더군요. 화장이 진한 것도 있었지만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요즘 한국 아이들 정말 큽니다. 이제 우리 서양인들이 발육이 엄청 좋다고 말할 수만 없어요. 심지어 한국은 나이를 1살에서 2살 어리게 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따로 먹이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키우는 아들 둘 다 야구 선수가 꿈이라 어릴 때부터 해외팀들과 경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얼마 전 둘째가 한국에서 온 야구팀과 경기를 했는데 2년 전 첫째가 한국팀과 경기할 때와는 다른 체격의 아이들이 오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한국은 어려 보인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갑자기 비슷한 덩치의 아이들이 보이더군요. 이외에도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아이들의 발육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아이들의 몸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정신도 생각도 함께 성숙해졌으면 합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